네, 전창일쌤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독해인사이드 강의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혹시 OT 다 듣고 왔죠? 만약에 안 듣고 온 친구 있다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얼마 안 기니까 꼭 좀 듣고 왔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강조를 하면은 앞에 했던 얘기 중에서 학습 방법에서 선생님이 이 수업은 문법처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그러니까 모르다가 바로 아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능의 온도를 입혀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온도가 내가 지금 있는 온도와 다르다라고 해서 내가 있는 편안한 온도와 온도에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서 여기서 뛰쳐나가 버리게 되면 영영 수능의 온도를 맞출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 해석형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강의에서 한 강 한 강 지날 때마다 수능의 온도를 입혀줄 건데 그 온도를 거부하지 말고 본인 것을 조금 내려놓은 다음에 이 온도를 입어봐야겠다, 입고 문제를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점수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 1강이 대입파악일 줄 알았더니 연결사의 기능적 이해예요. 연결사는 뭐냐면 however, for example, in other words 이런 거죠. 선생님 근데 다 아는 건데요? 그러나죠.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해서 아닙니까? 이거 다 아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은 잘 보세요. 의미를 보고 싶다는 게 아니야. 이 강의에서는 얘네들의 의미와 해석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능적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연결사를 봤을 때 얘네들이 지문 전체에서 어떠한 기능적인 의미를 가지고 얘네들을 통해서 어떤 걸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는 수업이 1강 수업인 거야. 그러니까 지문 내에 얘네가 있었을 때 지문이 이렇게 흘러가겠다라는 어떤 전반적인 논리적 이해를 도와주는 파트가 1강이라는 거죠. 확신할 수 있는 건 이 1강만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지문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있을 것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잘 보세요. 이 연결사를 제가 1강에 넣은 이유는 뭐냐면 연결사라는 건 for example은 어떤 특정한 유형에만 들어가나? 빈칸에만 들어가나? 대입항만 들어가나?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얘를 가장 먼저 해가지고 어떠한 지문 유형을 만나든지 간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수업이 지금 수업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수업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 잘 보세요. 연결사를 방금 봤던 것처럼 however, for example, in other words 이런 건데 이런 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지문에 뭔가를 나타내는 지표는 방향성 같은 거죠. 뭘 나타낼까? 잘 봐봐. 지문의 전반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연결사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는 however가 나왔을 때 그러나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적 의미를 가지는지 전반적인 흐름이 얘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지 for example 마찬가지, in other words 마찬가지로 이러한 연결사들이 나왔을 때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게 지금 수업이라는 거예요. 연결사 뭐라고? 지문의 전반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라고요. 하나만 더 할게. 얘네들 품사가 뭘까? 품사. 품사는 뭘까요? 품사. 얘네가 부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품사는 부사라고 알고 있어야 돼. 봐봐. 전면구 아니야. 그 다음에 however 나올 때 이렇게 나오죠. 문장 끝난 다음에 컴마 찍히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 자리 무슨 자리? 부사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부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예시부터 시작한다. 잘 들어. 여기 책에는 연결사가 쓰여 있을 거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만 딱 쓸게. For example. 됐습니까? 예시가 뭔지 정의부터 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시는 뭐냐면 구체적인 인물, 사건, 구체적 상황, 시대적 배경 등을 통해서 빈칸을 보충 설명한대. 다시요. 이런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빈칸을 보충 설명한대요. 됐습니까? 뭘까요? 이거. 예시 한번 들어볼게. 여행은 사람에게 다양한 감정을 유발시켜줘요. 여행은 사람에게 다양한 감정을 유발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남미에 가면은 그 남미의 자연의 아름다움에 의해서 압도감을 느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남미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주죠. 왜 줄까요? 앞에 있던 여행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보충 설명하기 위한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뭘 보충하는 거야? 앞문장을 보충하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수능 지문이 몇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 평균적으로 7에서 8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적게는 5문장인 것도 있어요. 근데 7에서 8개면 많지 않은 문장인데 왜 굳이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게 나올까? 그냥 주제만 쓰면 되지. 왜 그럴까요? 이 앞문장이 뭐니까? 주제문이니까. 그래서 예를 볼 때
예시라는 그냥 이름만 예시라는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예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앞에 했던 얘기를 갖다가 어떤 구체적인 인물이나 사건, 상황 같은 걸 통해서 보충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앞문장이 뭐라고? 무조건 주제문과 연관되거나 주제문이라고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예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시의 형태가 이런 것들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시의 표현들을 정리를 좀 해볼게. 보세요. 예시 표현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For example 이나 얘 친구 누구야? For instance죠. 얘가 가장 기본적인 예시 형태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봐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명령문인데 쭉 들어갔냐 이거? 명령문인데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때 명령문을 봤을 때 딱 두 가지 생각이 들 거거든. 잘 봐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뭐뭐 해라 라고 하는 필자의 요지가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필자의 요지가 들어가는 거고 이때는 얘가 예시가 아니라 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얘 자체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주장이라고 할게. 주장이나 요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앞에 let's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고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 잘 봐. consider, imagine, think 아니면 뭐 guess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상상이나 생각류, 추측류 동사들이 동사 원형으로 문장 앞에 나오면 요때는 뭐가 되는 거야? 요때는 예시가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아까 했던 문장 그대로 해볼게. 여행은 사람에게 다양한 감정을 유발시켜요. 너가 남미의 폭포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라고 하는 건 얘가 필자의 요지겠어? 아니겠죠.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는 예시일 거 아니냐고요. 이해되십니까? 명령문은 두 가지인데 뭐뭐 해라라고 할 때는 주장 요지가 들어가지만 이렇게 생각류, 상상류, 추측류의 동사들이 동사 원형으로 나와서 명령문을 이루고 있으면 이거는 예시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 앞에 문장이 중요했던 것처럼 얘 앞에 문장도 뭐가 되는 거야? 주제문과 연관되거나 주제문일 수 있다는 거죠. 되십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인데 웬절, if절도 주제문이 예시 문장이 될 수가 있어요. 잘 봐봐. 예시를 들어볼게.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갈 때는 그 나라의 종교나 문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라고 앞에 문장 얘기했어. 만약에 당신이 인도네시아에 간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한번 봐봐. if절 썼죠. 근데 이 if절을 왜 썼을까? 만약에 당신이 인도네시아에 간다면 앞에 뭐라고 했지? 다른 나라에 갈 때 다른 나라의 구체적 상황이 누군 거야? 인도네시아인 거죠. 이렇게 웬절과 if절을 통해서도 충분히 앞의 내용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예시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물론 앞에 이 친구들처럼 100% 얘네가 예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앞의 상황이, 앞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상황적으로 제시가 되면 구체적 상황으로 제시가 된다면 얘가 예시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하나만 추가적으로 문장 볼 때 컴마 문장 중간에 컴마 나오고 say 나오는 경우 있어요. 요게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요것도 예시 표현의 특수 표현인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필기. 예시는 앞에 있는 문장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통해서? 구체적인 인물, 상황, 시대적 배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앞에 문장을 보충한다. 왜? 앞에가 중요하니까, 주제문이니까. 그 표현들에는 기본적으로 연결사 표현들, 그 다음에 명령문 표현, 그 다음에 when이나 if절 같이 구체적인 상황을 주는 표현들, 그리고 컴마 say 같은 관용 어구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지울게. 만약에 내가 필기하는 속도보다 내가 필기가 좀 느려서 내가 필기하는 속도보다 내가 지우는 속도가 빠르면 좀 미안하지만 퍼즐을 누르고 필기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 요거 15초 줄 테니까 문장 순서 배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잘 봐봐.
순서 배열하면은 일단은 또한이나 예를 들어서가 먼저 나오는 게 좀 이상한 건 느낄 거야,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C가 맨 처음에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 겁니다. 그러면은 B, A 아니면 A, B일 거 아니야. A로 가볼까? 과일은 건강에 매우 좋다. 또한 사과는 피부 미용에 좋다. 뭔가 꺼림칙한데. B로 가볼게요. 여기 갔다 여기로 가볼게. 예를 들어서 사과는 소화를 촉진시킨다.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얘가 먼저 오려면 여기는 무슨 얘기 나와야 돼? 사과가 피부 미용에 좋은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야죠. 안 나오잖아. 그럼 요거는 안 되네. 그럼 자연적으로 1번이 C는 맞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거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왜 보여주십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봐봐. 예시의 특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 깔때기 모양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는데 잘 보세요. 이게 하나의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지문의 흐름은 어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그림이야? 아니면은 바뀌는 그림이야? 흐름이 이어지는 그림이죠. 이해됐습니까? 흐름이 일정한 형태에서 이렇게 큰 부분이 여기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여기를 주제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중요한 얘기니까 내가 여기서 보충 설명해 줄게라는 부분이 이 작은 부분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잘 봐봐. 여기를 A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를 A-라고 표현을 좀 할게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흐름은 전반적으로 A에서 A-로 떨어지는 형태이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큰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내가 부연 설명해 줄게. 이런 시퀀스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잘 봐. 여기 큰 주제에서 작은 줄기로 떨어지는, 다시 큰 줄기에서 작은 줄기로 떨어지는 요 다리 역할, 이 다리 역할을 예시가 하는 거야. 이해되니? 다시요. 큰 주제에서 작은 주제로 A에서 A-로 바뀔 때 큰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로 가는 요 교두보 역할, 요 다리 역할을 예시가 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예시가 뭐의 시작인 거야? 작은 줄기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잘 봐봐. 예시가 나오면서 필연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예시에 해당하는 새로운 소재가 나오게 돼요. 예시에 대한 새로운 소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뜬금없는 소재가 아니라 뭐와 관련된 소재? 당연히 A와 관련 있는 주제와 연관된 소재죠. 이해되십니까? 봐봐 다시. 과일은 건강에 매우 좋대. 얘가 주제인 거 알겠어? 예시 앞에 있으니까. 되십니까 이제? 그 다음에 뒤에 뭐 나와? 사과 나오죠. 이 사과라는 거는 과일이랑 연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럼 얘가 A라고 했을 때 얘는 A-겠네.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나와? 다시 사가 반복되죠. 아, 예시가 작은 줄기의 첫 시작으로서 이 새로운 소재가 예시 다음에 반복되겠구나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이래요? 과일은 건강에 매우 좋다.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게 이 B가 아니라 A-인 거야. 이 줄기에서 뻗어나온 새로운 소재라는 거죠. 근데 이 새로운 소재가 주제와 연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주제와 연관된 새로운 소재가 나오는 순간 아, 예시가 있었겠군. 그 다음에 이 소재가 반복되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순서 배열할 때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겠죠? 잠깐 필기. 만약 여기서 A에서 B로 간다면 다른 얘기겠지만 A에서 A-로 갈 때 예시에서 필연적으로 그거에 대한 소재를 등장시킨다. 그럼 그 소재는 무조건 주제와 연관이 있다. 그 다음에 예시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소재는 반복된다. 됐습니까? 반복의 성의 반복. 소재가 반복된다. 됐어.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해보자. 예시는 뭐가 등장하는 걸 알려주는 시그널이야? 예시는 뭐가 등장한다? 새로운 소재가 등장한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요. 이 소재가 반드시 뭐랑 연관이 있다? 당연히 주제와 연관이 있다. 아까 필기한 그대로입니다. 얘가 주제와 연관이 없으면 다른 소재죠. 이거는 아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소재는 예시를 필두로 해서 뒤에서 어떻게 된다? 반복될 수 있다. 요겁니다. 되나? 예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인 거야. 알겠죠? 이런 컨셉으로 연결사를 정리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던 해석을 넘어서서 확장을 좀 해보자는 거죠. 어떤 기능으로? 기능적 의미로서 확장을 해보자는 거죠. 두 번째. 코드 정리할게. 코드. 예시 핵심 코드인데 예시는 예시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예시의 어디는 요약하고 앞문장이죠. 왜? 이 앞문장이 뭐니까? 주제니까.
반드시 요약하고 의미를 파악해서 글에 뭐랑 연결한다? 당연히 주제와 연관시킨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큰 줄기에서 작은 줄기로 갈 때 그 사이에 있는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예시가 하고 소재가 나오며 그 소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예시의 핵심 코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연결사예요. 알겠습니까? 정리 잘해놔. 두 번째, rather와 instead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야, rather 해석해봐. 오히려인데요. instead 해봐. 대신인데요.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상 기능적인 의미는 같다라고 봐야 돼. 두 개가 기능적인 의미는 같다라고 보고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봐봐. A가 있고 A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rather라고 할게요. 여기는 rather가 있고 B가 나와요. 됐어? 그러면 예시를 말로 좀 해볼게요. 이거는요.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할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핸드폰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대신에 주위를 잘 살피면서 걸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한 번만.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오히려 주변을 잘 살피면서 걸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 하나만 더 해볼게. 영어 공부하려면은 다른 학원에 가지 마세요. 오히려 블라썸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학원 홍보 갔니 지금? 영어 공부하려면 다른 학원에 가지 마세요. 오히려 대신에 우리 학원에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잘 보세요. 두 개의 예시를 들었는데 두 개의 말이 같은 의미 같아? 다른 의미 같아? 핸드폰 하지 마. 주의를 잘 봐. 다른 학원 가지 마. 우리 학원 와. 다른 얘기야?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죠, 사실상. 이게 중요해. 이 rather랑 instead 앞뒤 내용은요,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포커스를 지금부터는 B에다 둬볼게. B에다가. 해봐봐. 그냥 우리 학원 오라고 하면 되지. 그냥 횡단보도 건널 때 주의를 잘 보라고 하면 되지. 굳이 앞에 A를 왜 써줬을까? B를 뭐 하고 싶은 거야?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rather나 instead는요. 앞에 있던 말과 대비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상 같은 말을 함으로써 B를 강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A의 포커스를 더 보자고요. 두 가지 문장의 공통점을 찾아봐. 너 횡단보도 갈 때 핸드폰 하지 마. 영어 공부할 때 다른 학원 가지 마. 공통점 뭐야? 둘 다 뭐가 있어? 부정어가 있죠. 앞에는 부정어가 등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not이나 never나 no longer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아니면은 선생님 꼭 부정어만 나와야 돼요? 그렇진 않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정적 어휘도 괜찮아요. 꼭 부정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어휘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not이나 never는 아니지만 부정적 어휘 뭐가 있을까? 거절하다, refuse 같은 거. 부인하다, deny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여튼 간에 앞에는 부정적인 어휘나 부정어로 말을 하고 뒤에는 긍정문으로 말을 함으로써 즉 표현의 방식만 다른데 사실상 하고 싶은 얘기는 같은 거야. 즉 B가 강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정리할게. 두 개의 말은 사실상 같다. 뭐만 다르다? 표현 방식만 다르다. 특징은 뭐냐면 요 A에 뭐가 있을 수 있다? 부정어나 부정적 어휘가 반드시 존재할 거다. 요게 rather의 개념이야. 알겠습니까? 됐어? 요거 바로 적용해볼게. 알겠죠? 잠깐 필기하고 지운 다음에 적용해볼게. rather와 instead는 항상 같은 의미라고 봐야 돼. 기능적으로는 해석은 좀 다르지만 바로 문장으로 가볼게요. 요거 2017학년도 수능 39번 문제인데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할 때 보니까 뭐가 보여? rather가 딱 보이네요. 그럼 봐봐. 이거를 갖다가 그냥 해석을 드립다 하는 친구들과 얘의 기능적인 의미를 보는 친구들의 효율성이 다른 거죠. 잘 보세요. 얘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이 문장, 제시문 앞에는 뭐가 있겠다? 뭐가 있겠다? 부정어나 부정적인 어휘가 있겠다. 그러면 해석을 할 때 뭐를 보면서 부정적 어휘나 부정어가 있는지를 보면서 가라고요. 됐습니까? 가보니까 어딨어? 여기 있네요. 됐어? 그러면은 이 제시문이 들어갈 수 있는 후보군은 어디야? 이 제시문이 들어갈 수 있는 후보군 어디야? 이 부정어 뒤인 여기가 들어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4번 문장이랑 요 제시문 문장이 어때야 돼? 의미상? 같아야 되죠.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요 4번 문장 4번 뒤 문장은 열심히 해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열심히 해석을 해봐야겠죠. 보세요.
이러한 커다란 증가들은 투자의 커다란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데 투자가 남겨진다면, 시장에 남겨진다면 투자에서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들은 발생할 것인데 오직 뭐를 통해서?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발생할 것이대. 이것이 의회의 결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네. 잘 보세요. 투자의 증가가 시장에 있을 때는 발생하지 않다가 뭐를 통해서만?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거구나. 의미상 괜찮네. 5번 정답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가 뭘 가리키는 거야? 여기에 있는 이러한 커다란 증가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기능어도 매우 괜찮아 보여요. 됐습니까? 정답 정확히 5번 되겠지. 보세요. 이걸 갖다가 그냥 드립다 문제를 푸는 친구들과 이런 기능적 의미를 알고 푸는 친구들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혹은 정확도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냐고요. 이해되십니까? 정리한다잉. 주제 파악 유형에서는 A에서 한 얘기를 B에서 거의 사실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가 들어간다? 강조적 의미를 생각한다. 아, 강조가 되는 거구나, B를.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유형에서는 뭐 한다? 기능적인 의미. 앞에 뭐가 있겠다? 부정어나 부정적인 어휘가 있으니까 그 앞에 부정어나 부정적인 어휘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확실하게 정답에 근거를 넣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instead와 rather를 정리한 거야. 됐습니까? 계속해서 in fact와 indeed로 가볼게요. 보세요. 얘네들은 일단은 좀 골 때려. 왜냐면 해볼게. in fact랑 indeed는 좀 골 때린데 얘네 뜻은 뭐야? 사실은 이렇게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살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고민을 깊게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항상 무시하면서 지나왔던 거예요. 맞습니까? 보자. 왜 골 때리냐면 얘네는 조금 어려운 표현 쓸게. 순접도 되고요. 순접. 역접도 됩니다. 역접은 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순접은 흐름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예요. 얘는 흐름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는 겁니다. 잘 봐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사실은 이라는 의미를 좀 보세요. 우리 회사의 매출이 이번에 한 50%가 증가했어. 사실은 해외 영업에서 30%가 증가한 거고 국내 영업에서 20%가 증가한 거야. 다시 해볼게. 우리 회사 매출이 요번에 50%가 증가했는데 해외 영업에서 30%, 국내 영업에서 20%가 증가한 거야. 이렇게 말했어. 중간에 사실은 넣어가지고. 그럼 무슨 의미야? 앞에서 50% 증가했다는 거를 해외 영업과 국내 영업 나눠서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혹은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다시 표현한다 해서 재진술 기능도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른 예시 들어볼게. 우리 회사가 이번에 연봉을 10% 인상을 했어. 10% 인상을 했어. 사실은 직원들 중 그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어때? 연봉이 올랐다 플러스죠.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역접이죠. 두 가지 기능이 둘 다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은 어쩌라고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줄게. 두 가지 기능이 다 되는데 일단 해봐봐. 둘 다 되니까 둘 다 가능하니까 인팩트를 지문에서 보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둘 다 염두에 두고 계세요. 됐습니까? 둘 다 염두에 하는 거야. 근데 뭘 정리해야 되냐면 평가원의 경향을 알고 있어야 돼. 잘 봐. 평가원이라고 하면은 고3 기준으로 해서 6월, 9월, 그 다음에 수능 요걸 말하는 거야. 3개. 알겠죠? 여기에서는 인팩트를 빈칸, 문장 혹은 순서나 삽입 유형에서는 항상 뭘로 쓴다? 순접으로 써요.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야. 물론 역접도 쓸 수 있겠지만 여태까지의 경향은 그래요. 요때는 순접으로 표현을 한다야. 그 외에는 역접도 있을 수 있다는데 평가원 문제 중에서 6월, 9월 수능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인팩트가 빈칸 문장 주변 혹은 빈칸 문장이거나 순서나 삽입이 나오면은 얘는 순접으로 표현을 한다. 이게 여태까지 평가원의 경향이야. 그럼 앞으로도 이런 경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니 100%는 아니지만 빈칸 문장 주변이나 순서 삽입되는 순접으로 이해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둘 다
염두에 두자. 이게 취지야. 알겠습니까? 그럼 잘 봐봐. 빈칸 문장이 이렇게 있다가 인팩트가 이렇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고 컴마 찍고 빈칸이야. 그럼 여기는 순접이겠어, 역접이겠어? 평가원 문제라고 하면은 요거는 순접 경향이지. 그럼 사실상 요 문장이랑 요 문장을 붙여서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됐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인팩트는 순접과 역접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인팩트가 있으면 둘 다 둘 다 염두에 두는데 평가원의 경향을 보니까 고3 6월, 9월 수능 문제는 인팩트가 빈칸 문장이나 주변에 혹은 순서 삽입 문제일 때는 순접으로 쓰는 경향을 계속해서 유지해왔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평가원에서 나오면 여기는 요 앞에 있는 거랑 그대로 같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정리. 정리하라고 하고 바로 주죠. 포즈하고 하세요. 여러분들. 정리하라고 해놓고 바로 줘. 정리해볼게요. 인팩트, 인디드, 코드인데 순접과 역접이 모두 가능해. 빈칸 문장, 순서, 삽입에서는 순접 경향을 보이는데 뭐라고요? 이게 평가원 경향이라고요. 평가원 문제의 경향. 교육청 문제는 거의 둘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평가원에서는 요 기조를 좀 따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 유형에서는. 됐습니까? 잘 따라오고 있지, 여러분들? 자, 이어서 재진술 들어갈게. 재진술이라고 하면 좀 가벼운데 여기서부터는 잘 봐봐. 제일 대표적인 게 that is 아니면 in other words죠. 됐습니까? 재진술인데 말 그대로 앞에 있던 문장을 갖다가 얘네들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써주는 거야. 이해되니? 한번 봐. A가 있고 그 다음에 in other word가 있고 뒤에 B가 나온다면 요거는 같은 문장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잘 봐봐. 얘네 둘의 사실상의 의미가 같은데 뭐가 같은 거냐면 정확히는 주제가 같아. 주제가 동일하면서 소재까지 동일한 거를. 내용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가 없고 주제 동일하고 소재 동일. 됐습니까? 그러면은 왜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표현만 달리해서 써줬을까? 당연히 이 문장이 주제문과 연결되기 때문이지.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다시 재진술 앞뒤의 문장은 주제는 무조건 같고 소재까지 동일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문장을 두 번 표현하는 거는 이 문장이 지문 내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야. 따라서 주제문과 연결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간단하죠? 정리. 그러니까 주제 파악 문제에서 만약에 얘네가 있으면 엄청 땡큐인 거야, 진짜로. 왜냐면 이게 주제문이랑 연관되는 문장, 이건 바로 알 수 있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정리해볼게. 핵심 코드인데 앞문장과 뭐가 동일하다고? 주제와 빨간색으로 쓸게. 앞문장과 주제와 소재가 모두 동일하다고. 됐습니까? 그러면은 글의 주제를 강조하는 거니까 in other words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은 사실상 주제문과 연관 있는 문장이라고. 되십니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in other words를 보는 순간 얘가 주제 문장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되시나요? 그 다음 나열, 첨가, 비유인데 나열과 첨가는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유는 좀 다르긴 한데 같이 묶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수능에서 나열과 비유를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 그래서 같이 묶어놨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얘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쓰냐면 also, in addition, moreover 이렇게 쓰잖아. 글씨가 안 이쁘네. 비유, likewise 나 아니면 similarly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유라고 쓴단 말이야. 잘 보세요. 방금 내가 뭐라 했냐면 나열과 비유는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뒤에서 좀 구분해 주겠지만 사실상 흐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구분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일단은 전반적인 소스를 좀 볼게요. A가 이렇게 나와. A 문장이. 그 다음에 나열, 첨가, 비유는 하나의 통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얘가 나오고 B가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A와 B는 나열과 비유를 사이에 두고 있으면 주제는 같아. 하고 싶은 말은 똑같아. 주제 동일. 그럼과 동시에 뭐가 달라지냐면 미안해. 다시. 주제는 동일하지만 벗이라고 쓸게요. 여기다가. 내용이나 혹은 소재는 달라져. 오호. 아까 우리 재진술 때는 주제도 똑같아. 소재도 똑같았는데 이번에는 주제는 같은데 여기와 여기의 주제는 같은데 뭐가 다르다고? 내용과 소재가 달라져요. 구체적으로 가면은 내용이 다른 걸 우리가 나열이라고 합니다. 소재가 다른 걸 우리가 비유라고 해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 뿐이지 주제는 똑같은 흐름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구분할 필요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볼게. 첫 번째, 나열인데 그러니까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잘 봐봐. 철수가 되게 착하다. 또한 철수는 공부를 되게 잘해. 이렇게 했어. 그럼 잘 봐봐. 소재는 철수로 똑같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철수는 착해. 공부를 잘해. 즉 철수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봐봐. B랑 C의 흐름은 어때? B랑 C의 흐름은 같죠. 흐름은 동일하죠. 근데 뭐는 달라? 내용은 좀 다르잖아. 이해되십니까? 봐봐. 하고 싶은 얘기는 같은데 소재도 같은데 뭐가 달라? 내용이 달라. 근데 이 내용상에 뭐는 같아? 흐름은 같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주제는 같은데 내용만 좀 달라지는 케이스가 뭐라고? 나열이라고. 그 대표적인 게 also나 more, over가 되는 거죠. 예문 하나 볼게. 봐봐. 인터넷은 우리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also 나왔어.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뒤에 얘기가 뭐가 나올지를 예측 한번 해봐봐. 시작. 인터넷은 우리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어떤 얘기 나올까? 이런 느낌 보면 되겠죠. 봐봐. 인터넷은 멀리 있는 사람과의 소통을 용이하게 한다. 그럼 잘 보세요. 소재는 뭐야? 인터넷이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인터넷이 좋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내용이 달라. 우리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가 내용 첫 번째. 내용 1번.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사람과의 소통을 용이하게 한다. 내용 2번이죠. 이렇게 내용만 조금 달라지지만 두 개의 흐름은 어때? 둘 다 좋다는 거 아니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열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되십니까? 두 번째. 잠깐만. 두 번째. 두 번째는 비유인데 잘 보세요. 여기 잠깐만 줄게. 비유인데 비유도 결국에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가 하고 싶은 말은 같은 거야.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A는 B다? 요건 똑같아. 그 다음에 이번에는 likewise라고 할게. 비유니까 likewise를 때리고 이렇게 C가 B야. 요번에는 뭐가 달라졌죠? 앞에 있는 소재가 다르죠. 이해됐어? 근데 하고자 하는 말은 똑같은 것 같아. 됐어? 예문 볼게요. 기온이 올라가면 사람은 땀을 배출해서 온도에 적응한대. 그 다음에 likewise를 썼다고 해볼게. 그럼 뒤에 무슨 내용 나올까? 생각해봐. 소재가 달라지면서 내용은 비슷하게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같아. 보세요. 기온이 올라가면 사람은 땀을 배출하여 온도에 적응한대.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수온이 올라가면 해양 생물, 사람, 소재는 달라졌네. 호르몬을 분비해 온도에 적응한다. 그럼 보세요. 위에 있는 문장이랑 밑에 있는 문장이랑 결국에는 온도가 변하면 어떤 생명체들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한다는 거 아니야? 이 말 하고 싶은 건 똑같죠. 근데 중간에 뭐가 달라져? 소재만 살짝 바꿔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또 하는 게 비유라고요. 되십니까? 잘 봐봐. 요거 잠깐만 지울게. 이렇게 할게. 비유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얘가 예시일 수 있어. 예시. 1번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뒤에 비슷한 예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유사 예시죠. 그러니까 예시가 두 개가 나열되는 거야. 마치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예시 나오고 두 개의 예시가 이렇게 likewise를 기점으로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시들에 뭘 보는 게 중요한 거야? 공통적인 의미를 뽑아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이 공통적인 의미는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주제겠죠. 이해되십니까? 당연히 얘가 하고 싶은 말과 얘가 하고 싶은 말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의미가 뭐냐고. 그게 뭐라고? 주제라고요. 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비유라고 할게요. 말 그대로 비유야. 그 다음에 여기 요지를 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토끼가 방심을 해가지고 경주에서 졌어.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쉬운 일이라고 해서 방심하게 되면 쉬운 일도 그르칠 수 있다라고 요 일화를 통해서, 우화를 통해서 요지를 제시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예시 나열일 때는 이 공통적인 의미를 찾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 요 경우는 얘가 자체가 주제니까 얘를 주제라 연관시키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비유의 느낌은 두 가지의 느낌을 가지는데 예시, 유사의 시를 두 개 나열하는 경우,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해서 요지를 제시하는 경우 두 가지라고.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경우에서는 예시 나열일 때는 공통적인 의미를 찾자고요. 되시나?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해서 요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자체가 뭐라고? 주제문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필기. 재진술과 다르게 나열과 비유는 뭐 한다? 주제는 같은데 내용이나 소재가 달라진다. 즉 주제는 같은데 안에 있는 컨텐츠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면 되는 거야. 정확하게 내용이 달라지면 나열이라고 하고요. 소재가 달라지면 비유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흐름을 좀 기억한 다음에 비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미까지 좀 파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두 개를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어쨌든 간에 주제, 즉 흐름은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이게 나열이건 비유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정리해볼게. 핵심 코드인데 뭐 혹은 뭐는 달라지나? 뭐라고? 내용 혹은 소재나. 소재 혹은 내용은 달라지나 뭐는 동일하다고? 주제는, 흐름은 동일하다고요. 주제나 흐름은 동일하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거지. 알겠어? 그럼 나열과 비유를 봤을 때 중요한 생각은 이런 거야. 딱 보니까 흐름은 위에랑 아래랑 똑같겠구나. 뭔가 내용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깔끔해지는 거죠. 됐습니까? 인과 갈게요. 여섯 번째 인과인데 잘 봐봐. 인과라고 하면 드는 접속사가 뭐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therefore, thus 이런 거 있죠. 짧은 거 쓸래. thus라고 할게요. 잘 봐봐. 요거는 우리가 아는 개념에서 뭔가를 추가하면 되는데 잘 보세요. A라는 문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thus가 이렇게 있을 거고 B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잘 봐봐. 얘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데 두 가지의 의미를 하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인과라고 할게요. 인과. 그 다음에 더스라는 게 인과도 있지만 이 글을 갖다가 결론을 낼 때도 더스를 씁니다. 즉 결론이 있어요. 혹은 요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이 글을 요약한다고 말을 해야죠. 두 개로 나뉘는 거야. 잘 봐봐. 그러면 인과일 때는 뭐가 중요하겠어? 얘가 원인과 결과니까 앞에 있는 게 원인이야. 따라서 결과가 B가 됐어. 이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는 뭐가 중요하겠어? 당연히 앞문장과 연관성이 중요한 거죠. 앞문장과의 연관성이라고 할게. 이거의 결론을 좀 내면은요. 인과로 쓰일 때는 결론은 좁게 보세요. 좁게 보기. 이해되니? 인과관계일 때는 앞에 내용이 필요가 없고 딱 앞문장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야. 앞문장이 원인이고 뒷문장이 결과니까 요거의 연관성을 보시고요. 그때는 좁게 보는 겁니다. 즉 앞문장만 보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결론 요약이야. 내가 했던 글을 갖다가 좀 요약해가지고 결론을 짓고 싶은 거지.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겠니? 필자의 생각이라고 표현할게요. 혹은 좀 더 깊이 말하면 요지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쓴 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 즉 필자의 생각과 요지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꼭 앞문장과 연관이 있을까? 아니죠. 글 전체의 흐름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넓게 보기라고 할게요. 요거는 앞에 있는 문장과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글 전체를 요약하고 싶다는 거니까 요거는 넓게 보시면서 글 전체의 주제를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 결론이 더스 뒤에 이 B가 결론이나 요약이면 이 문장이 뭐가 되는 거야? 주제 문장과 연관되는 문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과 요약일 때는 이게 필자의 생각과 요지이다. 그러니까 이 글 전체의 내용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 전체의 주제가 여기 요약되어 있는 거니까 즉 이게 주제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인과관계로 쓸 때 원인과 결과일 때는 그 앞문장과의 연관성만 보면 돼. 그러면은 당연히 좁게 볼 수밖에 없죠. 더스 앞문장과 더스 문장 됐습니까? 근데 이게 전체 글의 요약이라고 했을 때 결론이라고 했을 때 이 결론 낸 게 주제니까 이게 필자의 생각과 요지니까 넓게 보시라고요. 글 전체를 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글 전체의 주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요약의 핵심이라는 거야. 알겠니? 보통 이 경우는요. 빈칸에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문장에 있다가 더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빈칸 나와. 그러면은 요거는 요 앞문장과의 연관성을 보라는 거야. 됐어? 반면에 요거는 대의 파악에서 주제 추론, 주제 파악하는 거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글이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에 더스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요 문장 뭐가 되겠어? 이 글의 주제 문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예시까지 좀 파악해서 정리하면 되겠어. 필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는 꼭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다. 인과일 때는 앞문장과의 연관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좁게 보는 게 필요하다. 반면에 결론의 경우도 있으니까 이때는 필자의 생각과 요지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좁게 볼 게 아니라 넓게 보면서 글 전체의 주제가 뭐였지? 그리고 이 문장에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주제문과 연결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리고 인과관계 잘 나오는 게 빈칸 추론, 빈칸 문장일 경우에 결론과 요약은 대의 파악 부분에서 중후반부에 있을 때 보통 결론 요약이 나오죠. 됐습니까? 첨언을 좀 하자면 좀 첨가를 하자면 인과는 보통 요 비문장이 객관적인 사실일 때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주관적 주장이 되겠죠. 주관적 주장. 이런 의미를 띌 때 보통 그렇지만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일단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하세요. 지우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더라도 템포 안 끄고 쭉 갈게 그냥. 알겠지 여러분들? 핵심 볼게요. 인과관계일 경우 뭐를 보라고? 뭐를? 앞문장과의 연관성을 보라고요. 연관성. 그 다음에 주장일 경우에는 뭐를 파악한다? 당연히 주제를 파악하시면 되겠죠. 주제를 파악한다. 요때는 좁게 보자. 요때는 넓게 보자. 요게 취지였어. 됐습니까? 7번째, 된. 대는 갑자기 뭐죠? 갑자기 된이 왜 나와요? 할 텐데 된은 연결사라고 분류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야. 일단은 해석 볼게. 해석은 뭐가 좋을까? 그 다음에 정도?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리고 요 정도가 적당해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의 포인트는 뭐냐면 잘 보세요. A가 있고 된이 있어. 요거는 문장으로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B가 있어요. 문장으로 써볼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된이 이렇게 나오면서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이런 케이스인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된 앞뒤에 있는 주어 동사의 시제는 같아야 돼. 된 앞뒤 문장에 있는 동사의 시제는 항상 일치해야 돼요. 요게 포인트야. 알겠습니까? 그럼 요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로 적용해 볼게. 봐봐. 지워야겠다. 필기하고 지워. 필기부터 해. 됐습니까? 시제가 일치한다. 어떻게 쓸지 볼게. 봐봐.
2018학년도 9월 39번인데 요게 정답률이 38%짜리 문제예요. 38%. 잘 봐봐. 보니까 3번부터 답이 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3번 보시면 These great musicians 있죠. 맞습니까?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시문에는 얘를 받을 만한 뭐가 없어? 복수명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무조건 지워줘야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무려 여기를 26%가 골랐더라고.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3번은 얘를 받을 만한 이러한 음악가를 받을 만한 소스가 없잖아. 그러니까 3번은 못 들어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then이 존재하죠. 보이십니까? 그러면 잽싸게 뭐를 보라고? 뒤에 있는 시제를 보라고요. 과거네.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과거 시제가 있어야 올바른 문장이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앞에 문장 확인해 보니까 과거야. 제시문은 현재야. 됐습니까? 그럼 잘 봐봐. 이 제시문이 요 4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된 뒤에 있는 문장의 시제는 과거야. 된 앞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들어오니까 현재 되지. 그럼 시제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그럼 4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니까 답이 5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이걸 넣을 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 이거를 넣을까 말까를 고민을 엄청 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출제자의 의도는 지금 이렇게 풀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일까 아닐까? 아니겠죠. 뭔가 이거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풀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였잖아.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실전적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문제 풀 때 꼭 그 문제의 원리에 맞게만 풀어야 정답입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하는 취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는 정말 컨닝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나의 가진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나도 이게 본질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당연히. 본질은 아니지.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 시험장 가서 실전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수업에 든 거야. 선생님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 그래서 넣을까 말까. 여튼 간에 이렇게 then에 대한 개념도 정리할 수 있으면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정리해볼게. 뭐가 같아? 앞문장과의 시제가 동일하다. 됐습니까? 정리하고 넘어갈게. 선생님 1강부터 너무 빡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흐름이 끊기면 좀 그렇잖아. 그쵸? 선생님도 긴 거 아는데 여기는 좀 정리를 마무리할게 선생님. 알겠죠? 이해 좀 해줘. 1강만 그래. 마지막입니다. 역접과 대조인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도 아까처럼 나열과 뭐처럼? 비유처럼 같이 묶어놨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다르지. 근데 수능에서는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같이 붙여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일단은 역접을 보면 드는 생각이 뭐야? 역접을 보면은 뭔가 바뀐다죠. 잘 보세요. 첫 번째. 흐름 전환. 흐름 전환이라고 좀 써볼게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볼까? 이렇게 지문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중간에 but이 있는 거야. however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글의 흐름이 요 방향으로 오고 있다가 요 방향으로 오고 있다가 이 but을 만나면 어떻게 바뀌는 거야?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죠. 어렵지 않죠? 근데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얘를 하고 싶은 걸까? 얘를 하고 싶은 걸까?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는 B라고 표현을 할게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당연히 B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얘가 필자의 주장이 되는 거예요. 주제라고 할게 그냥. 얘가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역접이면은 however 같은 걸 말하는데 but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친구들은 문장이 이어져 오다가 A란 얘기를 하다가 얘를 기점으로서 A가 아니야, 즉 B가 주제라는 걸 던져주는 시그널이 but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개념 아닙니까? 되십니까? 그럼 잘 보세요. 밑에 예문 하나 볼까? 봐봐. 광범위한 교육이 야기시켰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뭐 하냐면 어려운 것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야기시켰대. 그럼 얘가 소재 같은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하나 둘 셋 플러스죠. 어려운 걸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며. 근데 however가 나오는 순간 뭐가 된다? 이 플러스의 흐름이 뭘로 바뀌겠어? 당연히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럼 어떤 문장 나올까 여러분들 생각해봐봐. 얘가 안 좋다 얘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얘가 되겠지? Didn't always work. 항상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었다니까 지금부터는 나 마이너스 얘기할 거야 라는
시그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 뭐가 바뀐다? 흐름이 전환된다. 좋은 얘기를 하다가 however가 나오는 순간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하다가 however 나오는 순간 좋은 얘기로 바뀐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잠깐만 필기하고 지운 다음에 예시 하나 볼게. 흐름이 전환된다. 역접과 대조의 가장 큰 개념은 흐름을 전환시킨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였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됐습니까? 지어볼게. 보세요. 2017학년도 9월 39번 문제인데 잘 봐봐. 요거 정답률이 40%짜리였거든요. 됐습니까?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이분소가 보여. 이해됐어? 이분소. 근데 얘가 시험에 문제가 뭐였냐면 이분소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많이 낚였던 문제가 이 문제예요. 얘가 버시거든, however거든, 얘가. 보이세요, 여기 지금? 보이나요, 혹시? 네. however거든. 그러면 얘를 기능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이 제시문이 들어가는 위치에 뭐가 있겠다? 흐름의 전환이 있겠다.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얘는 원래 어딘가에 들어가 있던 문장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얘가 빠짐으로 해서 역접이 있었으니까 얘 앞과 뒤의 흐름은 바뀌겠다는 생각이 들겠지. 앞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읽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얘를 기준으로 해서 앞문장과 뒷문장은 바뀌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되니? 다시. however가 있으니까 얘가 들어갈 문장이 만약에 3번이라고 하면은 3번 앞과 3번 뒤의 흐름은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봐봐. 얘가 나오는 순간 여기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가? 안 중요하지. 뭘만 찾으면 돼? 여기 중에서 이 본문 중에 지문 중에서 흐름이 바뀌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해봐. 30초 줄 테니까 해석해보고 흐름이 바뀌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세요. 알겠죠? 시작. 위에 해석하지 말고 밑에만 해석해. 밑에만 해석해서 흐름이 바뀌는 데가 있는지만 보세요. 봅시다. 연구자들이 보고했대. 다양한 non-verbal 하니까 비언어적인 features 특징이죠. circase 밑에 있겠죠? 비꼼이네요. 비꼼의 비언어적 특징을 보고했대요. 그렇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대요. as to 뭐에 관해서죠? 비언어적 신호가 필수적이라는 거에 관해서 동의하지 않았대요. 그럼 봐봐. 얘가 소재네. 비언어적 특징이. 근데 얘가 지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여기서 마이너스죠. 왜냐면 얘가 필수적이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아니야 그러면? 풍자의 인식에 있어서 혹은 감정에 있어서 그것을 촉진시키는 감정에 있어서 얘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건 마이너스죠. 또한 흐름이 이어지고 다른 얘기 하겠네? 얘는 그쵸 괜찮죠. 비언어적 신호는 better indicator 뭐야 이거? 더 좋은 지표야. 갑자기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네. 이상하죠. 그러니까 다 몇 번이야? 2번. 해석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40% 나왔다는 거는 이 뜻을 모르거나 아니면 기능적 의미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이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however면 해석은 무조건 하지만이지. 그래, 하지만 알면 됐어. 이게 아니라 기능적인 의미를 확장시켜 보자고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기서 evenso가 있으니까 however가 있으니까 분명히 얘가 답이 되는 위치는 흐름이 갑자기 바뀌는 위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문제를 푸는데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봐봐. 여기 제시문의 문장은 플러스 내용이겠어? 마이너스 내용이겠어? 앞에가 마이너스였다가 요때부터 플러스로 바뀌니까 however를 기점으로 플러스가 바뀌겠죠. 그럼 이 내용이 플러스일 거 아니냐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해석해볼게. 연구가 확인했어. 결과물을. 얘네가 비언어적 신호가 더욱더 믿을만 하되 끝났죠. 뭐보다? 이거보다. 특히 언제 그러냐면 얘네들이 충돌할 때, 두 개가 충돌할 때 더더욱 그렇다는 거 아니야. 믿을만 한 거니까 플러스 괜찮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하지만의 뜻을 가지고 뒤에가 바뀌는 걸 알겠는데 이렇게 기능적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진짜 however가 나오는 연결사 문제는 진짜 많거든. 이런 거 뒤에서 풀겠지만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바꿔가야지 문제를 푸는데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야. 알겠니? 계속 가볼게. 방금 했던 건 흐름상 대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문장 간의 역접이라고 할게요. 문장 간의 역접. 문장 간의 전환이라고 할게요. 예시를 좀 들어볼게. 문장 간의 전환 무슨 말인지.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두 개를 좀 그려볼게.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두 개를 그려볼게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but이 있다고 해볼게. however를 쓰고 싶은데 많이 나오니까 however 너무 기니까 안 쓰는 거야 일부러. 여기도 but이라고 해볼게요. 잘 보이시죠 이거?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를 for example이라고 약자만 이렇게 써놓을게요. 됐습니까? 여기다 써야겠다. for example이라고 약자만 좀 써놓을게. 됐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밑에 but이 이렇게 있는 거야. 되시나요? 이렇게. 됐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장이 흐름을 타다가 여기서 한번 바뀌어. 됐습니까? 그럼 요거는 첫 번째 있는 but은 무슨 but이야? 흐름 전환 but이죠. 맞습니까? 방금 봤던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밑에 but이 있는 거야. 뭐야 그러면은? 한 번 바뀌었다가 다시 바뀌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원래 한 번 바뀐 흐름은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서 잠깐만 살짝만 잘 보이게 이걸로 쓸게. 살짝만 바뀌었다가 이 문장끼리만 역접이고 그대로 흐름은 이어지는 거야. 이런 패턴이야. 그러니까 but이라는 거는 문장 전체의 흐름을 바꿔주기도 하지만 그 앞문장의 흐름만 바꿔주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역접을 생각할 때 항상 전체가 다 바뀐다가 아니라 그 바로 앞에 있는 것과 역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의 역접은 이 두 번째 역접은 전반적인 흐름에 영향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하나 더 해볼게. 흐름이 이어져 오다가 예시네. 흐름은 일정하겠네. 근데 다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흐름은 비슷한데 흐름은 같은데 얘기만 달라지는 거야. 구체적으로.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예시만 역접해 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흐름은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은 동일하잖아. 그렇죠? 흐름은 동일한데 이 예시만 역접을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이 but은 흐름의 전환이야? 아니면 예시의 전환이야? 예시 전환이죠. 됐습니까? 예시 역접.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대. 이게 주제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너가 상대방한테 친절하게 하잖아. 그럼 걔도 너한테 친절하게 대해줄 거야. 하지만 너가 개떡같이 대하면 상대방도 너를 개떡같이 대할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얘가 지금 흐름 바뀌었어? 상대방이 안 좋게 대하면 내가 안 좋게 대하면 상대방도 안 좋게 대하는 거잖아. 그럼 사실상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요? 그러니까 예시 뒤에 나오는 but은 이게 전반적인 역접일 수도 있지만 이 예시끼리 역접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문장 후반부에 나오는 역접은 전반적인 역접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문장끼리 역접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항상 역접이 흐름 전체를 바꿔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게 이 두 번째 파트야. 되십니까? 세 번째. 문장 속의 역접이라고 할게요. 문장 속의 역접. 1번부터 3번까지 점점 더 그 스케일이 작아지지. 흐름 전체, 그 다음에 문장 간, 그 다음에 문장 내가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although나 아니면 while로 문장이 시작을 하는 거야.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게 문장 처음에 있을 때는 양보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 두 개 나오겠지 이러면. 됐습니까? 그럼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A라고 하고요. 여기를 갖다가 B라고 합시다. 그러면 비록 주어는 동사이지만 주어는 동사야. 그러면은 그냥 주어는 동사야 라고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걸 써줄까? 당연히 B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십니까? 지금 A랑 B랑 역접인 거 알겠어? A는 A이지만 B라는 거 아니야. 그럼 두 개가 역접 관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B가 강조가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인데 문장 중간에 나올 때는 although 똑같죠. 문장 중간에 although나 아니면은 whereas 같은 경우에도 반면의 뜻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과 뒤가 대조될 수 있다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문장이 나오다가 문장 끝난 게 아니라 컴마로 이어진 다음에 벗이 나와. 이럴 땐 당연히 뭐가 되겠어? 흐름 전체의 전환이 아니고 요거 두 개 사이의 전환이 되겠죠. 물론 여기도 앞에보다는 뒤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야. 됐습니까? 컴마가 아니라 그 점이 아니라 컴마가 나온 다음에 벗이 나오는 경우에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반대로 전환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요거는 좀 중요한 게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긴 할 거야. 알겠죠?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시나요?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더 하면은 요거는 좀 별개의 얘기인데 여기 뺄게. 문장 내에서 컴마 찍고 도우로 문장이 끝나.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문장 사이사이에 도우가 들어가. 컴마 사이사이에 미안해. 컴마 사이사이에 도우가 들어가고 문장이 이어져. 요거는 뭘로 보냐면 요거는 however로 보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지만 됐어? 요거는 보통은 흐름 역접입니다. 1번에 해당하는 흐름 역접이야. 흐름 전환. 되십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 됐니? 요거까지 필기하고 잠깐만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역접은 뭐다? 앞과 뒤의 내용을 전환시켜 주는 거다. 그러면 확실히 뒤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 거야, 분명히. 됐습니까? 앞과 뒤를 전환시켜 주는데 뒤의 내용이 중요하다. 흐름 전반부를 뒤집어 줄 수도 있고 바로 앞에 문장만 전환시켜 줄 수도 있는 거고 문장 속에서 앞과 뒤의 내용을 전환시켜 줄 수도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지울게.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네 번째. 소재의 전환인데 똑같이 전환이 되는 건 맞아요. 소재의 전환인데 요건 뭐냐면 잘 봐봐. 예문 볼게. 밑에 보시면 해석 한번 해보자. 돈은 사람을 기쁘게 만든대. 하지만 어떤 것도 성취될 수가 없어. 건강이 없이는. 보세요. 여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얘기죠. 돈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게 나쁘지 않죠. 하지만 건강이 중요하대.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딱히 그런 게 없죠. 사실상 마이너스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흐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느낌은 아니잖아. 잘 보세요. 소재가 여기는 뭐야? 돈이지. 돈이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근데 어떤 것도 건강이 없으면 안 돼. 그럼 지금부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건강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아, 역접이라는 게 뭐만 전환하는 게 아니라 흐름만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재까지 전환시킬 수 있구나. 그럼 보세요.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however, 역접은 흐름이 전환될 수 있고 플러스에서 얘를 기점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를 기점으로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소재가 1번이었다가 소재가 2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가 중요한 거라고? 뒤에 있는 요 파트가 중요한 거라고. 여기가 사실상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역접의 가장 큰 포인트. 흐름이든 소재든 문장 간이든 문장 내든 어쨌든 뒤에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역접의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대조 얘기 잠깐 해야 되는데 대조 얘기. 대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역접과 동일한 기능으로 보세요. 동일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일단 됐습니까? 근데 다른 게 뭐냐면 봐봐. A라는 문장이 있고 on the other hand가 있어. on the other hand가 있어. 그 다음에 B가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로 할까? 유럽은 관광 산업이 되게 유명해요. 반면에 한국은 IT 산업이 유명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럼 보세요. 얘는 유럽은 관광 산업이래. 관광. 한국은 IT 산업이래. 그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야? 아니죠. 근데 얘는 역접이랑 다른 게 뭐냐면 얘보다 얘가 중요하다 이 느낌보다는 말 그대로 대조하는 거야. 차이를 보겠다는 거니까 얘도 핵심일 수 있고요. 얘도 핵심일 수 있고 얘도 핵심일 수 있다는 요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물론 소재가 달라지면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라고 해도요. 둘 다 중요할 수 있는 거지. 즉 답이 요것의 장단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얘는 역접과 동일한 기능을 취하는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앞에 것도 중요하고 뒤에 것도 중요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소재가 다르던 소재는 같은데 마이너스 플러스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이던 둘 다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가 나온 경우에는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거를 좀 유심히 봐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역접까지 좀 마무리를 했고 마지막 역접, 대조, 핵심 코드 정리하면서 끝낼게. 지문이나 문장 간, 문장 내의 뭐에 전환? 흐름. 그 다음에 흐름뿐만 아니라 뭐도 전환될 수 있다? 소재까지 전환될 수 있다는 게 역접대조의 핵심 코드였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번부터 해서 8번까지 전부 다 연결사를 정리했고, 그러니까 연결사 강의는 어쨌든 간에 어떤 특정 유형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 모든 유형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해서 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2강부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